국물의 구조. 다시마와 멸치가 함께였던 이유. 1. 국물은 왜 늘 둘이었을까? 국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맑은 국, 칼국수 국물까지. 집에서 국을 끓일 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다시마 한 조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멸치 몇 마리를 함께 넣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다시마만 넣어도 국물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멸치만 넣어도 국물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굳이 두 가지를 함께 넣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식탁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국물의 시작을 만들어 온 두 재료, 다시마와 멸치가 왜 늘 함께였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2. 다시마 국물. 바다에서 온 기본. 먼저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자라는 해조류입니다. 크게 자란 잎을 바닷바람에 말려 저장하면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다시마는 비교적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집집마다 한 묶음씩 부엌 어딘가에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다시마를 물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 맑고 부드러운 국물이 나옵니다. 맛은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물 전체를 받쳐주는 조용한 깊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국물의 중심이 아니라 국물의 바탕을 만드는 재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3. 멸치 국물. 바다의 농축된 맛. 다음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작은 생선이지만 말리면 맛이 크게 달라집니다. 생선 속에 있던 단백질이 건조되면서 맛이 더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치는 작은 크기와 달리 국물에서는 꽤 강한 역할을 합니다. 예전 부엌에서는 멸치를 손질하는 장면도 흔했습니다. 머리를 떼고 내장을 빼고 가볍게 볶거나 바로 국물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은 멸치는 국물의 또렷한 맛을 더합니다. 다시마가 국물의 바닥을 만든다면 멸치는 국물의 선명한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멸치는 국물의 중심 맛을 잡는 재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4. 왜 함께 썼을까?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이 두 재료는 늘 함께 사용되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맛의 균형 때문입니다. 다시마만 넣으면 국물은 부드럽지만 어딘가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멸치만 넣으면 맛은 분명하지만 약간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재료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마가 국물의 바탕을 만들고 멸치가 국물의 선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두 재료가 만나면 국물의 맛이 한층 더 안정됩니다. 예전 사람들은 글루탐산이나 이노신산 같은 어려운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하나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둘을 함께 쓰면 국물이 더 좋다. 그래서 이 조합은 오랫동안 식탁에 남게 되었습니다. 5. 감칠맛의 구조. 왜 함께 쓰면 맛이 깊어질까? 다시마와 멸치를 함께 넣으면 국물이 더 깊어지는 이유는 단순한 느낌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음식의 감칠맛 구조가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국물의 기본적인 감칠맛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물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 국물 전체가 부드럽고 둥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시마만으로 만든 국물은 어딘가 조금 조용합니다. 맛은 있지만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느낌은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재료가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에는
이노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생선이 말려지는 과정에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멸치는 작은 생선이지만 국물에서는 꽤 강한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성분이 함께 만나면 맛이 서로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마의 글루탐산과 멸치의 이노신산이 만나면 국물의 감칠맛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재료를 사용해도 다시마만 넣은 국물보다 멸치만 넣은 국물보다 두 재료를 함께 넣은 국물이 더 깊고 안정된 맛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글루탐산이나 이노신산 같은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를 함께 넣으면 국물이 더 좋아진다는 것. 그래서 이 조합은 특별한 설명 없이도 오랫동안 식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칠맛의 원리는 어쩌면 오래된 부엌의 경험을 뒤늦게 설명해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6. 사찰에서는 왜 이런 국물을 썼을까? 국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찰의 부엌입니다. 사찰 음식은 강한 양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이나 파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자극적인 양념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에서는 국물의 역할이 더 중요했습니다. 양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국물의 바탕이 음식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많이 사용된 재료가 바로 다시마와 멸치였습니다. 다시마는 부드럽고 조용한 맛을 만들고 멸치는 국물의 중심을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두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강한 양념 없이도 음식의 균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찰 음식에서 국물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많은 사람의 식사를 한 번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솥에 국을 끓일 때 맛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다시마와 멸치 조합은 재료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부엌에서도 이 두 재료는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찰에서 멸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에서는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만으로 국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강한 양념 대신 국물의 바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사찰 음식의 국물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오래 먹어도 편안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집집마다의 부엌에도 조용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에서 국물을 낼 때 다시마와 멸치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7. 집집마다 달랐던 국물 방식. 다시마와 멸치로 국물을 내는 방식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집집마다 방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물을 끓이기 전에 다시마를 먼저 넣었습니다. 찬물에 다시마를 넣어 천천히 우려낸 뒤 끓기 시작하면 멸치를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물이 비교적 맑고 부드럽게 나옵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서는 물을 끓이면서 다시마와 멸치를 함께 넣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조금 더 빠르게 국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멸치를 먼저 살짝 볶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린 맛이 줄어들고 국물의 향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멸치를 손질하는 방식도 집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머리와 내장을 모두 제거했고 어떤 집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이는 집마다 익숙한 맛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다시마와 멸치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건새우를 넣기도 하고 바지락을 넣기도 하고 황태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국물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집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본 재료는 여전히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마와 멸치. 그래서 이 두 재료는 특별한 설명 없이도 오랫동안 부엌의 기본 조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국물은 요리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각 집의 부엌에서 조금씩 이어져 온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물의 맛도 집마다 조금씩 달랐고 그 차이가 각자의 식탁 기억이 되었습니다. 8. 국물 문화의 변화. 부엌이 달라지면서 다시마와 멸치로 국물을 내는 방식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엌을 보면 예전과 조금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예전에는 국물을 직접 내는 것이 부엌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멸치를 손질하고 다시마를 물에 넣어 시간을 들여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다시마 묶음이 걸려 있고 멸치는 종이봉투나 항아리에 담겨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국을 끓이기 전 냄비에 물을 올리고 국물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의 식사 준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국물을 만드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국물팩이나 육수 티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마, 멸치, 건새우, 표고버섯 같은 재료를 한 번에 담아놓은 제품입니다. 물에 넣고 끓이면 간단하게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액상 육수나 농축 육수 제품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변화는 부엌의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간편한 조리 방식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물을 처음부터 직접 내본 경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물팩이나 육수 제품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그 안에는 다시마와 멸치가 기본 재료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국물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물에도 오래된 부엌의 경험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9. 요즘의 국물팩 이야기. 방식은 달라졌지만 요즘 부엌에서는 국물을 내는 방식이 조금 더 간단해졌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다양한 국물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마와 멸치, 건새우와 표고버섯까지 여러 재료를 한 번에 담아 차처럼 우려내는 제품입니다. 이 국물팩은 예전 방식의 국물 재료를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든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멸치를 손질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마를 꺼내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물에 넣고 잠시 끓이면 국물의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국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국물팩 안에도 여전히 다시마와 멸치가 기본 재료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리 방식은 달라졌지만 국물의 기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물에도 오래된 부엌의 기억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과한 감칠맛 이야기. 국물이 달라진 이유. 또 하나의 변화는 국물의 맛의 강도입니다. 예전 국물은 비교적 조용한 맛이었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만든 국물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천천히 깊어지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음식에서는 감칠맛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농축된 육수나 조미료가 들어가면서 국물의 맛이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조리 시간을 줄이려는 생활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래 먹어온 사람들 중에는 예전 국물의 조용한 맛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마와 멸치로 천천히 낸 국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국물은 강하지 않지만 오래 먹어도 부담이 적은 맛이기 때문입니다. 10일. 국물이 남기는 기억. 국물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늘 올라오던 음식이었습니다. 된장국이 끓는 냄새, 미역국이 익어가는 소리, 부엌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 그 국물의 시작에는 대부분 비슷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다시마와 멸치. 이 두 재료는 오랫동안 부엌의 기본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국물의 맛은 집집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그 시작은 어딘가 비슷했습니다. 국물은 요리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식탁에서 조용히 이어져 온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물의 맛에는 집의 기억이 함께 남습니다. 12. 국물의 시작에서. 오늘 우리는 국물의 시작을 만드는 두 재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마는 부드러운 바탕을 만들고 멸치는 국물의 방향을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두 재료는 오랫동안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물팩이나 간편한 육수 제품이 많이 사용되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이 두 재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일 때 다시마와 멸치를 함께 넣는다면 그 국물 속에는 오래된 식탁의 경험이 조용히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식재료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이유들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이렇게 식탁의 이야기를 따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